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총 정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은 뭐냐? 지난 시간에 쭉 얘기를 했는데 어, 사람의 이제 집합체다. 자, 그래서 직원 도움 없이는 뭘 할 수 없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라.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업 지향적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은 성과라는 거,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수익 증대,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약간 삐뚤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의 과정은 모집하고 채용하고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고 진급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개발 관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살펴봤을 때 우리가 활과 화살을 만들 때 인간이 혼자서 만드니까 몇 개 만들더라? 하루에 한 2개 정도 그냥 나무를 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려서 그걸 해서 이제 또 줄로 묶어서 그 다음에 화살촉 대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쇠를 녹여서 쇳물을 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걸 또 낀다 이어가지고 화살촉 앞에다가 넣어서 이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분업화를 시켜서 니는 나무만 베어라, 니는 줄만 만들어, 니는 화살 촉의 앞부분만 만들어라, 니는 화살 대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몇 배가 증가되더라. 이 사람의 수를 다 합쳐보니까 적어도 12배가 증가하더라. 생산성이 분업화를 했을 때. 그리고 기술적인 면도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뭐다? 접목이 된 거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또 어떤 식으로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계를 활용하면서 과거에는 몇 명, 20명이 하루 종일 땅을 팠다. 그런데 자본이 들어가더라. 어떤 자본? 포크레인이 들어가더라. 그럼 포크레인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조정하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0명이 파던 일을 한 사람이 장비가 있다 보니까 그 포크레인으로 몇 시간 20분 만에 하루 종일 할 일을 20명이 할 일을 하더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도 필요하고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기술력도 필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 산업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같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서 반자율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젤이나 가솔린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중간 단계죠. 전기 자동차와 그리고 엔진, 이제 가솔린이나 아니면 디젤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전기차로 간다. 그럼 이것이 또 영원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미 다른 대안을 바라보고 있다. 어떤 대안? 전기로 가는 날아가는 그러한 비행 자가용 이런 형태의 시점에 와가 있다. 그 외에 배송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드론으로 이제 배송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나온다면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발달로 편리하면서 또 다른 기술, 또 다른 인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그 다음에 이것을 운용하는 분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수리하는 분야, 이런 분야로 가고 있다. 요렇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인간이 하던, 그런 업무들이 지금은 이제 닭집 같은 경우 닭을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올려서 그거 하는 부분들을 이미 기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힘든 부분의 일부분은 기계가 담당을 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힘든 부분은 빠지지만은 관리하는 과정. 자,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 관리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재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질 좋게 향상시키고 편리하게 만드는 자, 그러한 과정. 자, 요리 같은 과정도 이제 또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좀 인력들도 좀 글로벌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교육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같이 언어가 통하니까 그냥 해버리는데, 자, 기능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도저히 외국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면 어떤 현상, 그림으로써 아니면 비디오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그러한 방법들도 이제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 임금은 노동자에 대한 대가를 주고 있죠. 그죠? 자, 근로자의 이제 좀 보상 심리는 또 최대한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직급에 대한 향상이나 아니면 보수에 대한 부분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자, 그 삼성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이제 보상적인 면에서 만약에 100명이 들어온다면 몇 명, 한 명 정도만 뭐 이사, 그러니까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사가 된다. 100명 중에 한 명 쭉 올라가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는 첫 해에는 좀 적어요. 일반 부장들하고 비슷하게 한 연봉 1억 정도. 근데 세월이 더 흘러서 3년, 4년 정도 되면 성과급이 어마무시하게 한 30배 정도 뛰어요. 그러면 연봉이 얼마? 평균 30억 정도. 자, 이런 부분들. 이랬을 때 처음 들어가서 사람이 힘이 들지만 그 미래를 보고 점점 성장도 할 수가 있고 나는 저기를 이제 목표로 둔다든지. 자, 이랬을 때 그 밑에 이제 후손들이나 아니면 그 임원이 되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부분들을 굉장히 인내하면서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욕구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이제 외식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관계들이 뭐 노사 관계라든지 아니면 동료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직을 하는 데서도 이제 조금 줄어들고 또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노력과 인내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퇴사 유지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까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퇴사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자, 인간관계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오해와 아니면 어떤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이제 뭐 상사에 대한 압박이나 기타 등등 뭐 다른 업무에 대한 과중이나 업무 성과에 대한 문제, 실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퇴사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정부 시책으로 뭐 각종 대화에 있어서 뭐 녹음을 하니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과 친한 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직장 원자 뭐 갑질에 대한 신고 이런 것들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보다 이미 사회생활 하면서 유치원 때 배워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과 훈련에서 차이점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제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훈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능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서빙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훈련, 그 다음에 조리의 특징적인 기능, 자,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다?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과 훈련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할애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라는 거. 자, 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적으로 며칠, 매달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은 뭐다 잔잔한 일, 잔잔한 실수, 잔잔한 것들이 몇 번 한 2만 번 정도 모이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에서 이제 뭐 미끄러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딪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베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이제 좀 큰 인사사고 형태가 나타난다는 통계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뭐 차가 이제 교통 위반 같은 거, 뭐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사고 안 났다 해서 나 사고 안 났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런 걸 몇 번 정도 좀 쌓이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누적되면. 그런데 오늘날에는 좀 더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 이제 규제라든지 강제 사항으로 인해서 자, 차 사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80km 달리던 길을 요즘은 한 60km, 60km에서 또 낮춰버리죠. 더 천천히 가게끔 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몇 킬로? 50km로.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속도가 10km 내려갔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큰 인사사고나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더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대신에 뭐 이걸 어기면은 벌금을 내는 자 벌금을 먼저 또 과하게 내는 벌금을 또 많이 올리죠. 자 그러한 사회 조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자 이런 레스토랑, 외식 이런 곳은 뭐다 서비스 질에 달려 있다. 승패는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자 고객 만족을 넘어 이제 뭐 고객 감동으로 가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죠, 그죠? 뭐 비주얼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뭐 웰빙이라든지 아니면 뭐 푸짐한 뭐 그러한 음식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게 뭐다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자, 그 다음에 음식도 자 종합적으로 맛이 있고 분위기도 좋고 서비스도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고객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래서 외식업체에서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다. 그리고 친절한 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잘 유지하고 또 그 다음에 각 레스토랑 외식 업체에 맞게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도 두고
자율성도 줘야 된다. 왜냐하면 로봇처럼 딱딱 인사를 하고 로봇처럼 행동한다면 인간미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매뉴얼화도 중요하지만, 자, 찾아온 고객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또 그 고객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뭐가 원하는 것이. 자, 반찬 10가지 나오면 그 반찬에 대해서 원하는 맛, 좋아하는 맛, 이런 것들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챙겨다 줄 수 있는, 다시 불러서 주세요 하기 전에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외에 이제 뭐 계속 확보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경험도 중요하고요. 스킬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보완하고, 또 그 다음에 적응도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자, 최대한 인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조직 개발, 경력 관리,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이러한 것들이 미래 역량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자, 요런 바탕 한 번쯤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상 관리는 크게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상으로 인해서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 비전을 가지고 좀 더 직무에 대해서 스스로 고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외재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자, 목표를 달성하거나, 자, 뭐 기타 등등 친절왕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더 열심히 하게끔. 자, 그 다음에 내재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자, 그 다음에 기대감, 자, 이런 것들이 내재적 보상, 외재적 보상. 자, 우리가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보상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 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얼만큼 받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부분보다 우리는 좀 더 나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뭐 10에서 15% 정도, 자, 격차를 유지하면서 제공해 준다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리테이션 되는데 좀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업체 간에 어떻게 한다? 인력 뺏기. 우리가 저보다 돈을 더 줄 테니까 이짝을 온나.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요. 또 이직을 많이 합니다. 턴오버가 많고요. 그로 인해서 사장들이 굉장히 인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참고해서 임금을 결정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다섯 종류의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자, 시켜도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은 턴오버 대상이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계속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턴오버 나갈 수 있도록. 왜? 그래야 그 사람도 새로운 자기한테 적성이 맞는 그런 일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시켜야만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켜야 움직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하나요? 한 번의 기회 정도는 더 줘야 되는 것이 법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가 있습니다. 자, 퇴사를 시킬 때도 사유를 다 기록하고 두 번, 세 번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나중에 노동부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록을 잘 해놔놓고 이 사람이 지각, 그 다음에 무단 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해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시킨 것만 하는 사람 같은 경우 그래도 낫다고 봅니다, 요즘은. 자, 그런 사람은 임금의 어떤 현상, 9 정도, 자, 보통의 임금을 제공하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할 건지 추천하고, 이런 사람들은 엑셀런트, 적어도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업을 시켜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알아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뭐 한 20% 정도라든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뭘 한다? 리테이션을 한다. 보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15년 정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 엑셀런트한 친구들을 가지고 팀워크를 만들어서 일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친구는 뛰어난데 한 친구가 느리면 어떻게 된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막혀버려요. 그러면 업무가 더 어떻게 더디게 진행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조차 퇴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손발이 맞을 수 있도록 팀워크가 맞을 수 있도록 사람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개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런 생산성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주방에서 아무리 음식을 뛰어나게, 맛있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직원으로 해서 만들어줬는데, 서빙 가는 사람이 친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불투명하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든 음식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제대로 된 뭐 먹는 방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툭툭툭 고객에게 내줬을 때 고객이 받는 느낌은 어떻다? 고객이 받는 느낌은 그 품질 자체가 굉장히 하락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맛없는 것을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서빙을 잘하는 사람이 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인정하지만 먹었을 때 퀄리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고객은 실망하겠죠. 이렇게 어떻게 조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엑셀런트 이상인 사람들끼리 먼저 조합을 해놔야만이 생산이 원활하게 되는데 한 곳이라도 먼저 삐걱삐걱거리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뭐다?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급여적이든 아니면 인센티브적이든 자, 이런 부분들. 자, 인건비에 대한 구성 요건들은 자, 직접 인건비와 간접 인건비가 있는데 뭐 직접 인건비는 상여금, 기본급여, 각종 재수당. 자, 간접 인건비는 어떤 게 되냐면은 뭐 교육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사대보험이라든지 퇴직 적립금 그리고 복리후생.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인건비의 간접 인건비가 되겠다는 거. 자,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직접 인건비 그리고 간접 인건비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상으로서 이제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훑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인사관리는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계통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선배 관계, 후배 관계, 자, 이런 좋은 관계들은 얼마 동안 간다? 평생 가는 거예요. 자기도 밑에 사람을 이끌어 줄 수가 있고 위에 사람들도 자기를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좋은 직장이나 좋은 회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을 할 때 행복감도 느끼고 성과도 잘 낼 수가 있다는 거. 자,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면대면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좀 서글프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러한 시대에 잘 적응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자기가 목표하는 곳에 맞게끔 전략을 잘 짜서 자기를 성장시켜 놓으면 다음에 틀림없이 기회가 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의 근성을 빌면서 한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말고사 화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학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